안녕하십니까, 임동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시청역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 관련해서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운전자의 과실 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급발진인지 여부는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겠죠. 하지만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갔다라는 점에 대해서 비난받아 마땅할 만한 범죄 행위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자고 하는 부분은 일단은 그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조금 의아한 점이 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역주행을 했었고, 그리고 그게 승용차로 보이는데 역주행하던 승용차가 단거리 급발진을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가볍게 그 인도로 돌진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부분과 사고가 난 부분의 보도 자료들을 보면 안전 가드, 그 안전 펜스라는 게 전부 다 부서진 걸로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승용차가 정면으로 추돌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사선으로 진입을 했을 때 인도에 과연 침범할 수 있느냐, 또는 가드레일을 그렇게 무참히 박살을 내고 그리고 인명피해까지 나게 할 수 있느냐라는 데에 대해서 약간의 의구심이 든다라고 보여준다는 것이죠. 소위 얘기하는 가드레일이라든지 아니면 안전펜스, 그리고 도로에는 도로의 차도 부분과 인도 부분을 구분하는 보차도 경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보차도 경계석이 있기 때문에 직각으로 차가 그 보차도 경계석을 타고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 각도를 가지고 진입을 했을 때는 인도로 넘어가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운 형태로 구조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현장을 보면 역주행이긴 하지만 도로 길이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차가 진행을 했었고, 진입각도가 직각에 가깝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차도 경계석을 손쉽게 넘어서 이런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고를 입게 했다라는 것은 선뜻 수긍가지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일부 기사를 살펴보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지금 보시면 사고가 난 부분은 지금 여기 이쪽이 시청역 8번 출구 쪽입니다. 8번 출구 쪽에 이 부분이 지금 사고가 난 부분으로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관련된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연합뉴스에 나온 기사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시청역 8번 출구 쪽에 사고차가 역주행을 하다가 인도로 침범해서 사망자가 발생을 하고 2차로 차량 2대를 추돌한 후에 브레이크를 밟아서 멈춰선 것으로 지금 사고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저희가 문제를 삼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3번이죠. 안전 펜스를 뚫고 보행자 추돌 사상에 이르게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청역 주변의 지도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이죠. 이쪽 첫 번째 블록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여기 첫 번째 블록이죠. 대로변에서 첫 번째 블록에 요 지금 요 지역으로 보이는데, 거리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지역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 이쪽으로 이렇게 추돌해서 넘어갔다라는 얘기 같아요. 그리고 사고가 났던 부분은 조금 더 진행을 해서
네, 이쪽 이 볼라드처럼 생긴 요 앞쪽, 요쪽 어디서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근데 지도상으로 지금 네이버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거리뷰상으로 봤을 때는 이 보차도 경계석이 상당히 좀 낮아요. 지금 이쪽은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임의로 낮춰놓은 걸로 보이는데 이쪽도 높이가 도로교통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의 시설 구조에 맞춰서 설치가 되어 있는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좀 낮아 보여요. 상대적으로 반대편에 보면 이렇게 보차도 경계석의 음영이 확실히 드러나죠. 이게 어느 정도 높이를 확보하고 있다는 얘긴데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보차도 경계석은 기본적으로 10cm 또는 15cm 정도의 단차를 두고 설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지금 이렇게 낮아 보이는 것은 지금 사고 차량이 이쪽으로 와서 여기를 뚫고 들어가서 펜스도 망가뜨리고 사람들한테 사상을 냈다라는 것인데, 여기를 뚫고 넘어가는 거에는 도로와 차도의 경계선, 도로와 인도의 경계선, 보차도 경계석의 설치에도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냐, 또는 안전 가드, 안전 펜스의 규격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통상적으로 이런 도로를 개보수를 하다 보면, 지금 보면은 여기도 지금 덧씌우기 같은 것들이 진행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 아스팔트 포장 같은 경우에는 포장의 덧씌우기가 해당 연차별로 뭐 2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도로가 원래 당초에 설계됐던 것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인도가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보도와 차도와의 단차가 줄어드는 경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여기 상당히 번화가기 때문에 이 옆에도 어떤 통신 관로나 이런 것들의 개설 모습이 보이고 있죠. 정확히 드러나진 않습니다. 정확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좀 확인을 해야겠지만, 인도와 보도의 경계 부분이 좀 낮게 돼 있는 게 아니냐, 상대 쪽 도로에 비해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데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차도 경계석이나 도로의 경계 부분에 대한 문제는 예전부터 많이 문제가 제기되어 왔죠. 인도로 돌진한 차량이 지나가던 행인을 다치게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제가 사건 영상이 정확히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으나 그 희생자분들 중에 일부를 보면 가드레일에 어떤 심리적인 의존을 했기 때문에 가드레일 옆에서 편하게 얘기를 나누고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최종적으로 이 가드레일을 부수고 인도로 돌진한 차량의 운전자의 책임이 제일 우선적으로 추궁이 돼야겠죠. 하지만 그 운전자가 과연 실제로 과실을 하고 어떤 주의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라고 하더라도 보차도 경계석이나 안전 가드레일이 자기 기능을 충실히 수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도로 구조령에 나오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사고의 피해 범위가 조금 더 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라든지 해당 사고의 당사자들에 의한 정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